이사장님은 나중에 연금 받게 되면 얼마나 받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어요? 제가 35살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고요. 이대로 내면 제가 60세까지 25년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상 수령액이 78만 원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한 200만 원 이상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좀 노후에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십만 명 정도 수준. 그럼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용어로는 뭘로 부릅니까?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벌었던 소득이 있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해서 내가 한 4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런데 노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얼마 정도 있으면 내가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 나의 평생 평균 소득에서 어느 정도가 대체돼서 받게 그게 되느냐?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요. 연금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소득 그러니까 대체율이에요. 보통 그거 한 80% 정도로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현재 한 45% 아니, 정도로. 80% 정도 보통 본다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 그렇다는 다른 거예요? 나라 그렇다는 거예요. 연금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연금으로 80% 정도는 메꾼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 평균 소득의 한 80%는 돼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평균적이고.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게 좋잖아요. 예. 계속 높여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질문은 근데 기금 운영이라는 아까 얘기처럼 수익성,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기금의 입장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계속 높여주는 거는 사실은 기금의 종잣돈을 까먹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 감각 문제가 또 등장할 것 같아요. 예. 그 소득 대체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한번 조금 설명을. 나라별 비교를 조금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이 한 10.6%인데 우리나라가 42.7%예요. 즉 둘 중 하나는 노후 빈곤을 겪는다라는 건데 왜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왜 노후 빈곤이 심각하냐? 예. 그거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거거든요. 독일이 비스마르크 시절인 1889년에 연금을 도입했고 스웨덴이 1913년에 전국민 연금제도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해온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불과 30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노후 빈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30년 정도 더 지나면은 나아질까? 현재 상으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낮은 소득 대체율을 자꾸 깎는 것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 왔는데 요새는 거꾸로 역으로 소득 대체율을 거꾸로 올리는 연금 개혁이 일부 나라에서 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올리는 거 어렵겠지만 더 낮춰주도록 돼 있는 것을 좀 중간에 좀 멈추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은 45% 정도 멈추자. 현재 수준에서. 네, 현재 수준에서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 즉 보험료율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자고 하는 게 이제 제 오랫동안 주장이었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법을 내기도 했었거든요.